안녕하세요. 황녀의 싸다가 토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황녀 사연은요. 바람핀 남편과 잘 살고 있지만 아직까지 자꾸만 바람핀 생각이 나는 어느 한 아내분의 사연입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저는 결혼 5년 차에 4살짜리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전 결혼을 하면서부터 남편을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물론 회식 자리나 이런 걸 아예 인정 안 하는 건 아니었지만 12시라도 넘는다 싶으면 10번이든 20번이든 들어올 때까지 전화를 했어요. 한 3년은 저한테 맞춰주더군요. 이뿐만 아니라 제가 좀 예민한 성격이라서 시댁 식구들이 말하는 걸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걸 신랑에게 말하면서 심하게 화를 내곤 했습니다. 제 머리를 쥐어 뜯기도 하고 펄펄 뛰면서 거의 쓰러지다 싶을 정도로 소리를 질렀었죠. 그 역시도 3년 참아주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신랑이 전화도 꺼놓은 채 술을 먹고 새벽 3시가 되어도 4시가 되어도 안 들어오더군요. 무슨 일이 있는가 보다 싶어 신우한테 전화하고 경찰서에 혹시 사고 신고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 찰나에 신랑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새벽 6시 30분쯤인 걸로 기억이 납니다. 집은 한바탕 난리가 났었죠. 술을 먹고 취해서 후배네 집에서 잤답니다. 전 이해할 수 없었죠. 제가 또 하나의 잘못이 있다면 싸우기만 하면 헤어지잔 말을 밥 먹듯이 했었습니다. 이날도 역시 헤어지잔 말을 하고 남편은 잘못했다고 빌었고요. 회사가 끝날 무렵 남편이 저희 회사로 와서 절 픽업해 가면서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그러다가 며칠 후 시댁에 갔습니다. 제가 새벽까지 안 들어와서 걱정이 되어 신우에게 전화를 했더니 그날 신우가 저희 집에 왔었어요. 그 상황을 시어머니에게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하는 말씀이 다음부터는 아무리 그래도 싸우지 마라 이러시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100% 잘못한 건데 외박을 해도 그럼 싸우지 말라는 건가? 라는 생각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또 한바탕 난리가 났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시어머니는 나쁘신 분은 아닙니다. 그냥 말주변이 없으셔서 과정 얘기 안 하시고 결론만 얘기하시는 분이시라서 오해가 좀 많습니다. 그 후로 남편이 저에게 마음을 닫아버리더군요. 진짜로 이혼하자고 하면서요. 저는 남편의 그런 모습을 처음 보았기에 손이 발이 되게 빌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저의 잘못을 크게 깨닫고 있는 터라 부부 상담소를 저 혼자 찾아갔었습니다. 부부 상담소에서 무슨 검사를 하더니 저에게 약물 치료가 필요한 수준의 우울증이 있다고 하더군요. 화나면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 지르고 난리치는 것도 우울증의 일종이라면서요. 그리고 거의 1년 가까이 약을 먹었습니다. 약을 먹으면서 잠도 못 자고요. 지금까지도 가끔 약을 먹고 있습니다. 그 1년은 저에게는 끔찍했습니다. 남편이 차갑게만 대하던 어느 날 남편에게 다른 사람이 생긴 걸 알아버렸습니다. 차갑게만 대하던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 미안하단 말을 자주 하고 그동안 안 불러주던 이름도 불러주더군요. 제가 잘 때 절 안쓰럽게 쳐다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싶어 남편에게 캐물었더니 다른 여자가 생겼다고 솔직하게 말하더군요. 머리가 띵했습니다. 정말 배신감이 심했지만 3년 동안 제가 남편에게 한 것들을 생각하면 나라도 정냄이 떨어지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도 그 여자가 아닌 절 택했고 진심으로 잘못을 빌었습니다. 저는 그 여자를 만나 다시는 만나지 말 것을 다짐받고 좋게 보냈습니다. 남편은 그 이후로 저에게 잘하려고 노력했고 저 역시 예전의 성격을 버리고 이 사람과 잘 지내자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행복할 줄만 알았는데 제 머릿속엔 그 사람과의 사건이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쿨하게 잊을 수 있을지 알았습니다. 그러던 중 집안에 있던 그 여자의 편지도 발견하게 되었고 가지고 다니던 가방도 그 여자가 준 선물이었다는 것도 알게 되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꾸 캐묻게 되고 하지 말아야 할 얘기들을 꼭 꺼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 여자를 다시 만났나 봅니다. 더 이상 용서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정말 끔찍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와 나 둘한테 너무 미안해서 자살 시도를 하더군요. 중환자실에서도 핸드폰을 놓지 않더군요. 그 여자의 문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겠죠. 그리고 입원해 있는 동안 제가 옆에서 3일을 지키고 있었는데 저와의 대화는 단절한 채 제 앞에서 그 여자와 문자를 주고받더군요. 정말 상처가 컸습니다. 그리고 퇴원을 해서 사내 못 사내 정말 이혼하네 하면서 싸우고 저는 완전 폐인이 다 되어갔죠.
회사에서도 가족들도 저의 얼굴을 보면 모두 저의 안부를 걱정할 정도로 살이 많이 빠지고 3일을 굶어도 배가 안 고프고요. 그러다가 엄마와 시어머니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상황들을 어떻게 다 말로 하겠습니까? 근데 그 이후로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남편과 제가 어떻게 지금까지 잘 지내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지내게 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엔 헤어지는 것보다는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고 신랑도 저에게 돌아와야겠다는 마음이 더 컸는지 그냥 저냥 남처럼 지내다가 특별한 계기 없이 시간이 약이 되어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게 되었을 때쯤 제가 집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좋은 기회였기 때문에 집을 사자고 했습니다. 남편도 저에게 돌아올 마음이 아니었다면 동의하지 않았겠죠? 남편도 잘해보자는 의미에서 결정한 것 같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어색한 일상적인 대화들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와서는 점차 사이가 나아져서 지금은 다시 예전처럼 매일매일 꼭 끼안고 잡니다. 어제도 애기 재우고 잠깐 밖에서 다른 일 하다가 들어갔더니 어디 또 갈까 싶어 팔베개를 해서 제 머리를 꼭 껴안고 못 나가게 하더군요. 행복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그 사건이 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건 뭘까요? 조금만 늦게 들어와도 의심스럽고요. 아직 그 여자와 같은 회사를 다녀서 그런지 더 그런 것 같아요. 핸드폰으로 문자, 전화만 와도 무슨 전화인가 궁금하고 의심스럽고 자고 있을 때 핸드폰도 뒤지게 되고 정말 의심스러운 행동은 없는 것인지 자꾸만 의심이 됩니다. 얘기하면 또 싸움이 될까 싶어 얘기도 못하고 혼자 속으로 앓고 있습니다. 앞에 나열되었던 제 문제점들은 100% 다 고쳐졌고요. 미친 사람처럼 화내는 것도, 시댁 흉보는 것도, 헤어지잔 말을 하는 것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혼자 속병이 들어버릴 것 같습니다. 경험이 있으신 분들 조언 좀 해주세요. 정말 답답해 미칠 것 같습니다. 라고 사연 올려주셨고요. 추가 사연이 있습니다. 제 성격에 대해 오해를 하실 것 같아서 추가 글 씁니다. 제가 화가 나면 저렇게 소리 지르고 헤어지자고 했던 거고 평상시엔 온순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남편한테 다 맞춰주는 편이고요. 사람을 좋아하는 우리 신랑, 일주일이면 오이를 소주 한 병 이상씩 마십니다. 제가 잔소리하지 않으면 정말 어떠했겠습니까? 그래도 제가 도가 지나쳤다는 거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는 거고요. 명절 끝나면 여자들은 많이 힘든 거 아시죠? 연휴 끝나고 대청소하고 좀 편하게 쉬고 싶었지만 우리 신랑 또 친구들 불러서 술 한잔 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마트 가서 장 봐다가 청소 끝낸 집 또 다시 어지르면서 음식해서 먹고 애기 재우고 남편 잠든 사이 설거지하고 잤습니다. 이제는 이런 거에 대해 불만도 없고요. 남편 성격 일련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출근했고요. 6시 15분이면 나가는 남편 안쓰러워 일어나서 아침밥 차려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잠깐 눈 붙였다가 아이 깨어서 씻기고 밥 먹이고 정작 저는 아침밥도 못 먹은 채 아이 어린이집에다 맡기고 출근합니다. 출근해서 커피 한 잔으로 배고픔을 달래지요. 그냥 제 성격이 화가 나면 못 참는 거였죠. 매사가 그런 식은 아니었습니다. 가끔 폭발하는 것이지요. 뭐 변명은 아니지만 저의 그런 성격에 저도 질려서 지금은 완전 고쳤습니다. 물론 약의 힘이었을 수도 있지만요. 어찌됐던 먹는 약과 저의 의지로 다 고쳤습니다. 단지 제 마음의 병을 스스로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치료하고 싶을 뿐입니다. 저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 마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우울증에 고생하게 된 계기는 결혼해서 남편과 아이 낳아서 이런저런 이유일지도 모르겠지만 어렸을 적부터 술과 한평생을 살아오신 아빠 때문에 술 절대 안 마시는 사람을 만나려고 했는데 어쩌다가 술 좋아하는 사람 만나서 같이 살다 보니 잔소리를 하게 되고 그 잔소리가 통하지 않다 보니 소리치게 되고 애까지 낳고 나니 회사일 집안일 힘들다 보니 제 신세에 한탄하게 된 것 같아요. 전 죽을 맛인데 마음 편히 술 마시고 절 운전기사 취급하여 어린아이 안고 술 취한 남편 데리러 가는 것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 상태가 되니 화가 나면 자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남편도 지쳐서 잠깐 한눈을 팔았던 거겠죠.
이번 일을 계기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크게 느낀 것은 남자와 여자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 다름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나도 친구들과 술 마시고 싶고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도 풀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만 기다리고 있을 아이를 생각하면 놀 수가 없습니다. 놀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만 우리 신랑이 나도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조언에 힘입어 열심히 살겠습니다. 마음이 한결 편해지고 여유가 생겼습니다. 라고 추가 사연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였고요. 많은 공유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정신적으로 좀 치료를 더 받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완치라고 보기엔 좀